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 이후 정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처럼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고흥이 한국의 민간 우주산업 중심기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75톤급 액체 엔진 자체 개발에 이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개발의 주체가 국가에서 민간으로 전환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정부의 계획이 이른바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상입니다. 대전과 경남 사천, 전남 고흥에 각각 연구개발과 위성산업,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계획으로 특히 복내면 일원에 들어설 고흥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우주 개발의 핵심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31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우선 민간 우주 기업이 입주할 국가 산단이 조성되고 이들 기업이 사용할 발사장과 연소 시험장, 조립동 등에 이어 기업 지원 센터와 함께 이를 지역의 관광이나 산업으로 연계하는 사이언스 컴플렉스도 들어섭니다. 민간 기업들이 고흥에 와서 할 수 있는 민간 발사장 및 연소 시험장, 그다음에 조립동 등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일단 발사체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계획인데 주요 앵커 기업들이 내놓으면은 정부는 다음 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과 나로우주센터가 미국의 나사와 케네디 우주센터의 역할을 했다면 고흥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는 미국의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같은 국내 민간 우주 기업의 요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이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10만 회복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체 인력 수급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산학연 공동 거버먼스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이렇게 와갖고 인력 공급이 산업체의 인력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시대를 앞두고 우주로 가는 관문 고흥이 우주산업 중심 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만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 갯벌 복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계기로 순천만 갯벌 일대를 해양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시 별량면의 한 마을 앞 해변이 높은 제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때 새우 양식장으로 사용됐던 폐염전 부지입니다. 양식장을 해갖고 막 사료 뿌려불고 막 그러니까 땅이 썩어요. 어찌 보면 버려진 땅이나 다름없었고 흉물이고. 이곳에 갯벌 복원 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2016년. 제방 일부를 허물고 물길을 만들어 바닷물을 유입시켰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과거 폐염전 부지는 이렇게 광활한 갯벌로 변했습니다. 약 31만 제곱미터, 축구장 44개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다시 생명력을 얻은 땅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붉은발 말똥개를 비롯해 다양한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반 저서 생물들이 이 지역에서 안 살고 있다가 지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밖의 환경과 폐염전 환경이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다. 갯벌 복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순천시는 순천만 갯벌을 중심으로 해양정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제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대를 강화해 가면서 지속 가능한 관리와 발전을 꾀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해양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 보존, 활용하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거점별로 다양한 생태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관광 콘텐츠를 구축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해양공원 모범 사례로 꼽히는 북유럽 와덴해의 경우 네덜란드와 독일, 덴마크가 공동으로 갯벌을 복원하고 60여 개의 방문자 센터에서 갯벌에 대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간 최대 8천만 명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국가정원과 해양정원이 합쳐지는 이 순천만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달 말까지 해양정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쯤 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음식축제인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다음 달 여수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는 맛있는 즐거움이 있는 낭만 힐링 축제를 주제로 다음 달 7일부터 사흘 동안 여수박람회장 일원에서 도립국악단 축하 공연, 해상 불꽃쇼, K-팝 콘서트, 학술 포럼 등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체험 위주의 행사로 열립니다. 특히 전시관은 전남의 사계절과 시군별 대표 건강식을 관람하고 시식할 주제관, 시군 음식관과 명인관, 국제관 등이 함께 열려 풍성한 남도 음식의 맛과 멋을 즐기고 세계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힐링 축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순천 웹툰 페스티벌이 오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순천 글로벌 웹툰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웹툰 창작자와 시민, 산업계, 지역 대학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호남권 최초의 웹툰 행사로 청년 일자리 리쇼어링 산업 연계 잡페어와 한중일 작가 교류 행사, 코스프레 경연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됩니다. 특히 웹툰 잡페어는 순천 상공회의소가 산학관 협력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웹툰 관련 취업 매칭과 작품 피칭 기회를 제공하는 이색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해 여수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내년 하반기쯤에나 착공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근 조달청 입찰이 유찰되면서 예정보다 1년여가량 사업 지연도 불가피한데요. 이번 입찰 재공고에서 우선 협상 대상 선정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신덕 해수욕장입니다. 이곳에서 바다 건너편 남해 서면까지 해저터널이 연결됩니다. 해저터널 5.9km 구간을 포함해 접속도로까지 전체 7.4km 구간의 4차선 도로가 개통되면 두 지역 간 거리는 기존 1시간 20여 분에서 10여 분가량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해저터널의 개설을 반기는 것은 여수시나 남해군이나 같은 마음입니다. 진주 사천의 50만 경제권과 여수 순천 광양의 70만 경제권이 이어지는 대동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해 여수는 국도 77호선의 미개통 구간을 개설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가 관광 목적일 수도 있고요. 산업 목적일 수도 있고요. 또 지역 간의 이동 그런 목적도 있고요. 문제는 시공사 선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조달청 입찰에서 응찰업체가 한 곳에 그치면서 결국 유찰됐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7일부터 입찰 재공고에 들어갔지만 아직 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업계 내에서는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 공사를 위한 설계 시공 일괄 방식이 적용된 6,800억여 원의 사업비로는 재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응찰을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내년 초까지 시공사를 최종 선정하게 되면 바로 실시 설계 착수해 내년 하반기쯤에 첫 삽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정도 돼야 그 시공사 입찰자가 결정이 되고요. 거기서 6개월을 시의 설계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에 이제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해저터널은 당초 계획보다 1년여가 늦어진 오는 2031년 개통이 불가피합니다. 1998년 남해안권 관광벨트 한려대교 건설 사업 계획으로 처음 시작됐다. 우여곡절 끝에 해저터널이라는 대안으로 국가계획으로까지 확정된 여수 남해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이번 입찰에서 시행 주체를 찾아 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지역 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한 전남의 피해액이 12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벼 쓰러짐과 침수, 낙과 등 농작물 피해가 4,800헥타르로 가장 많았고 선박 침수와 전복 폐사 등 수산 분야 피해액은 33억 6천만 원, 공공시설도 27곳이 파손돼 7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양시가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겪은 경북 포항시의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광양시 자원봉사팀을 비롯해 광양시 새마을회 등 지역 7개 단체 자원봉사자 40여 명은 어제부터 피해가 집중된 포항 5,500 아파트를 중심으로 쓰레기와 토사를 제거하는 활동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자원봉사팀을 대상으로 재난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 장비와 방역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두 도시는 지난 1997년 자매결연을 통해 문화, 체육 분야 등에서 교류하고 있으며 광양시는 2017년 포항 지진 피해 성금 등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면서 위생적인 시설이 설치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는 남악 오령지구. 아파트마다 각 세대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재는 RFID 종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종량기를 사용하면서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30%가량 줄었습니다. 수분을 뺀다든가 부피를 줄이기 위해 건조하는 등 부엌에서 쓰레기를 관리하고 있어요. 오령의 한 중학교는 올해 초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건조하고 분쇄하는 방식의 감량기를 가동한 뒤로는 악취가 사라지고 연간 600만 원에 달했던 처리 비용도 줄였습니다. 처리한 부산물은 퇴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하는 부산물이 4분의 1가량 줄었고요. 악취 면에서도 제일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음식물 쓰레기가 크게 증가하는 무안군도 감량기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남악과 무안읍 청계면 아파트 단지마다 공영 감량기를 보급하고 일반 주택은 음식물 처리기 구매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하루 4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리 과정 중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전기로 생산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500만 톤, 처리 비용만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가 썩으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의 10%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대기는 물론 토양과 수질 오염의 주범인 셈입니다.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청정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장비와 시설 도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남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라남도가 받은 특별교부세는 1조 1,995억 원 5억 3,500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규모가 세 번째로 컸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4가지 가운데 하나로 지방재정 균형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따라 국세 가운데 일정액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민선 4기 발전과제 첫 번째로 혁신학교를 넘어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그동안 추진돼 왔던 혁신학교를 바탕으로 전남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학교 자치와 소통, 협력, 연대의 전남형 교육자치를 추진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이를 더욱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현재 지정 운영 중인 혁신학교는 지정기간 유지와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 의과대 신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와 전남 현안들에 대해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의과대 설립은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전남에 뿌리를 둔 민주당이 의과대 설립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도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순천에 있는 콘텐츠 애니메이션 웹툰 분야 기업에서 일할 청년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진흥원은 콘텐츠 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와 전남 청년 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청년 근로자 70명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청년 근로자로 선발되면 각 기업별 우대 조건이나 복지 혜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채용일로부터 2년간 월 최소 2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프로젝트와 일자리 사업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의 창의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가 시행하고 순천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마늘 재배 면적은 증가하고 양파 재배 면적은 감소할 전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실시한 2023년산 마늘 양파 재배 의향 조사 결과 마늘은 24,429헥타르로 전년 대비 3.1% 증가한 반면 양파는 16,671헥타르로 전년 대비 4.8%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조생종 양파는 2022년산 수확기 가격 하락으로 중만생종 대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산하기관과 정무직 인사를 진행 중이어서 인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